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의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이 박 비대위원장의 24일 기자회견 내용을 둘러싸고 극심한 의견 충돌을 빚는 등 자중질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경박한 언행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앞둔 전국의 움직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26살 먹은 비대위원장이 바로 여성 박지원 씨 아닙니까? 네. 네, 24일 기자회견을 했어요. 긴급 기자회견. 네. 대개는 그 비대위원장이나 대표들이 기자회견 하면은 뒤에 병풍을 좀 그렇죠. 쳐주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좀 모아서 서 있고 그런데 그렇죠. 나 홀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의 그 내로남불 행태를 청산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대깨문들이 지배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중지향의 정당을 실현해 나가겠다. 거기에 또 핵심은 이제 그러려면 586 운동권 그동안 많이 해 잡수셨으니까 그렇죠. 좀 물러나 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5일 선대위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뭐 책상을 치고 뭐 하면서 나가버렸다고 그러나요? 왜 그랬을까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은 옳은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586, 86 나가라고 그러니까 윤호중이나 뭐 이쪽이 지금 다 당사자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전해철이도 있고, 그렇죠. 전해철, 김민석이도 뭐 앉아 있으니까. 김민석이, 뭐 박홍근 다 586이잖아요. 86이라는 게 80년대 대학 다니고 6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세 전후로 원래는 386 있다가 30년을 해먹으니까 그렇죠. 지금 586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2, 30년 해먹어서. 민주당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뀌질 않으니까 저런 행태가 나온 건데 박지원 입장에서는 경찰서 찾아가서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들어갔는데 저거 인간이 안 되지만은 내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좀 빼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박지원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제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냐. 그래서 윤호중이가 막 책상 치고 그런 거죠. 지도부로서 자세가 대먹지 않았다. 그렇죠. 네가 26살짜리가 나 아빠 딸인데 네가 어떻게 아빠를 바꿀 수 있냐 이놈아. 너 그냥 앉아 있어도 됐지. 네가 왜 잔다르크 흉내를 내?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내부 총질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부 총질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선거 임박했는데 저렇게 싸우는 모습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볼장 다 본 거다. 저렇게 자중질환 내분 일어나서 나 성공한 선거를 본 적이 없어요. 선거 운동이 잘 되고 이길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서로 책임 미루고 네가 잘했네 잘못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6 아저씨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게 말은 바른 말이거든요. 86 용태론 말이죠. 옛날에 송영길 대표부터 86 용태론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그러죠. 팬덤 정치. 이제 대중 정치를 해야지 팬덤 자기 팬클럽 하듯이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강욱 국회의원 같이 성비위 사건 대충 덮고 시간 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박지원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저렇게 왜 화를 내냐. 지방선거에서 이제 끝나면 8월 달에 이제 당 대표 선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저 박지원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가 또 저거 수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문하고 86 싸잡아서 다 쫓아내고 쟤들이 또 말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의심?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박지원을 뒤에서 꼬드기 갖고 사실 지금 이재명의 지령 정치, 지침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뭐 누구 지방공천 하라고 뭐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누구 뽑으라면 뽑는 것이고 누구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저렇게 혼자 느닷없이
뛰쳐나와가지고 586 네. 용태론을 지금 상황은 좀 그렇죠.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586 용태론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건 아니에요. 말은 옳지만 말은 또 그렇게 옳지만, 돼야지만 네. 얘기라는 게 정치적인 언사라는 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저런 부추겼을까 이렇게 볼 때 이재명이가 이제 자기가 개항을 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설마 떨어지게 하겠느냐. 그러고 나면은 이제 8월 당권 잡으려면은 586을 쓸어버리겠다. 네. 그러려면 미리부터 밑자락을 깔아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은 이번 지방선거를 거의 망친 원흉이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동네 놔두고 개항을로 가니까 이거 방탄 출마다, 도망 출마다 이런 프레임이 민주당에서 그냥 전체 선거에 다 그냥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거, 이재명 때문에 다른 데가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선거가 아예 쫄딱 망해버렸어요. 망했죠. 폭망해버린 거예요. 이재명은 개항을 해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개선 장군이 아니에요. 이겨도 진 거고 지면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예, 좀비 영화 이런 걸 아마 좋아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은 또 다른 활로를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당을 내홍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이런 의심이 상당히 설득력은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지금 이낙연이는 뭐 지방선거 끝나면 아마 미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문재인 찾아가서 뭐 출국 인사 한 것 같더라고. 나 이런 계획 때문에 미국으로 좀 가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너 어떻게 잘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외국으로 나가시는 것이 신상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옵티머스권으로 이렇게 조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튈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지금 이 박지원이가 이렇게 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이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든 이거 정리를 해갖고 자기 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내 분란을 일으킨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의 중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은 그나마 있는 게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있는 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박홍근이나 윤호중을 당의 중심축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더십이 전국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부상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미리 이 선수를 쳐 넣는 게 낫겠는데 어쨌든 이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은 책상을 치고 나가버리고 거기에 김민석 또 박홍근 이런 사람들이 꿀밤을 좀 준 것 아니겠습니까? 꿀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시카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네가 감히 나를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의 막 가는 거죠. 박지원 입장에서는 아저씨들 나가세요. 많이 해먹었잖아요. 근데 586 당 지도부는 너 몇 살이야? 그러는 거죠. 너 몇 살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깡패예요. 그렇죠. 뭐 할 얘기 없으면 몇 살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당신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이 지금 국면이 제대로 된 당 같으면은 위기를 수습하고 이제 지방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럼요. 이제 거기에 코앞이죠. 내일부터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죠. 저는 박지원이가 저렇게 사과해서 물론 돌출 사과고 나홀로 사과고 좀 황당 사과, 뜬금 사과긴 하지만 그래도 말은 맞잖아요. 586 퇴진하고 팬덤 정치 이제 대중으로 나가고 성비위 자꾸 덮었는데 이제는 그건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말 맞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엎드려야 돼요. 그럼요. 근데 삿대질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뭐 그런 욕도 있대요. 뭐 김건희 여사보다 더 나쁘다고. 아니 저 개딸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 있죠. 박지원이가 김건희보다도 더 싫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 문자 폭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보다 싫다는 건 굉장한 칭찬 아니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아주 한미 인기가 정상회담하고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윤호중도 웃겼잖아요. 예? 그냥 얼마나 좋은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했는지 그냥 웃음을 참지를 못하고 한박 웃음 지었다가 또 이 대깨문들한테 아주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니? 하면서.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평윤 씨 석자 돌림인데 그 학렬이 우회가 중자거든요. 예. 윤호중 그러니까 대통령 삼촌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랬고. 예. 그러니까 또 한마디 더 했을 수도 있죠. 아,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대운이 보인다. 뭐 이런 말 정도 한마디 했을 수 있죠. 하지만은 요새 김건희 여사 상당히 인기가 높아지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자멸의 길로 들어섰어요. 저는 저런 모습 보니까 1636년 병자호란 때 네. 남한산성 가가지고 청나라랑 싸워야 된다, 화친해야 된다. 최명길, 김상은 머리 터지게 싸웠잖아요. 주전파, 네, 척화파. 척화파에서요. 지금도 그런 거에 연장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해서인지 한 17개 광역단체장 아니면 그 조만한 구의원, 시의원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인지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지도부에서 자기끼리 총 쏘게 하고 있어요. 내우 예완인데 예, 그렇죠. 이재명 한 명 살리려다 다 죽게 생겼지 다 않습니까? 죽겠어요. 이재명이가 이번 선거는 속된 말로 완전 개판 친 겁니다. 예. 개양 가면서 아, 저 당은 정말 염치가 없는 당이구나. 예? 어떻게 뭐 저렇게 도망 출마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송영길은 또 출마 안 한다다가 서울시 가서 또 출마하고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대선 패배의 3명의 책임자가 네. 1위는 이재명이고 2위는 송영길이고 3번째가 윤호중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방선거를 네. 총괄을 하고 2사람은 나갔고 한 사람은 총괄을 네.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보다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그렇죠. 식이고 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또 하나는 그 최강욱이 짤짤이 네. 사건에다가 또 더군다나 이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네. 써줬다가 지금 그렇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선고받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성 문제는 그동안 뭐 민주당의 아주간 더불어 만지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으면 아주 단호하게 네.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윤리심판원에서 선거 후에 보자고 그 강성파들은 그렇죠. 아니 무슨 최강욱이가 빠지를 뗄 만큼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비상윤리위원회 소집하겠다 뭐 했는데 박지원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예. 예? 아버지가 술 먹고 매일 행패 부리니까 경찰서 신고한 거예요, 저게. 예, 그러면 잘못한 것부터 반성해야 되는데 너 나가라. 지금 이거잖아요. 예, 윤호중 막 책상 치고 예? 저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요 망하는 게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분으로 망하더라고요. 로마도 그렇고 뭐 다. 그래서 내분으로 저는 민주당 이번 선거는 거의 그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86 생각대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26살 먹은 이렇게 젊은 여성을 비대위원장 이렇게 모시다가 이렇게 놨으면은 들러리 역할을 잘 해야지. 이런 말하자면 2030들 그렇죠. 이렇게 표 끌어오는데 뭔가 도움될 말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 애들보다 나가라고 그래?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얼굴 마담 하러 그러니까. 데려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기성세대 말 중에서 2030 젊은 청년들이 제일 기분 나쁘하는 말이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왜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기득권자들은 다 해먹고 예. 너희들은 아픈 게 당연하다. 이거 화를 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어떻게든지 청년 실업 문제나 남녀 차별 문제나 이런 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당이 돼야 되는데 너 왜 떠들어?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26살 먹은 이제 대학 졸업한 사회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정치적인 경험도 없는 사람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데려다 놓은 그 정신머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술수는 이재명이 대단한 건 뻔하죠. 예, 얼굴 마담으로 이용해 먹겠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2030 표를 마지막에 얻겠다. 2030 여성표가 이재명한테 몰렸어요. 예. 그 여성부 폐지 문제 나오고 하면서 예. 그거를 계속 표를 끌고 가겠다. 이 전략이죠. 그러니까 박지원을 진짜 비대위원장으로 대접은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 저는 저런 말이 저는 민주당의 희망인데 저 희망의 불씨를
그냥 확 잘라버린 거예요. 구두발로 막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려면 나를 왜 이 자리에다가 데려다 놨느냐? 왜 불러서 앉혀놨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보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쓴소리도 하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라고, 그렇죠. 생각을 왜곡시키지 말고, 이 얘기하라고 불러다 놓고는 그 얘기하니까 어디다 대고 까불어? 느닷없이 들러리 역할이나 잘하라니까 잔다크 역할을 하려고 그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게 희망이 없는 정당이죠. 그렇죠. 희망이 없는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번 그 당 지도부 내용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저 피 끓는 청춘을 꼰대들이 밟아버리는 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꼰대당이 된 거예요. 꼰대당.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이 막판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등을 돌리다시피 했는데 이런 꼴을 보면서 거기다 표를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따가도 에이 하고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예 포기를 한 건가요?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는 틀렸다.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586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다음에 당권 잡는 게 최고다. 8월에.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한 사람 있잖아요. 김동연. 김동연. 뭐라고 그랬냐면 석과 불식이라고 해서 석과 불식.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말이라 민주당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화를 안 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보면은 과실나무에 달린 가장 큰 과일을 따먹지 말고 종자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실은 다 죽어도 하나는 좀 남겨둬가지고 씨앗을 남겨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지사 하나만이라도 나라도 뽑아주고 딴 놈이야 죽든 말든지 그 얘기거든요. 예, 석과 불씨. 그러니까 민주당 정체성 없는 김동연이 여기서 민주당 옷도 안 입고 다녀요. 입고 다니면 손해니까. 이재명 얘기도 아예 안 해요. 과거 박영선이도 서울시장 나왔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석과 불식 해가지고 나는 좀 뽑아달라. 나는 과실의 씨앗이다. 저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충성 지지자들은 저 웃기는 놈 맞네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겨도 성공한 거 아니냐. 호남하고 제주는 지금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출마한 사람들도 이게 파장 분위기로 가니까 각자 도생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당을 믿겠어요. 이재명이가 뭐 혹시 지원 유세라도 올까 했는지 체코도 석사인데 지금 어디 지원 유세 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그 옛날에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에서 벼락같이 의주로 도망갈 때 그렇죠. 왕 수행하는 비서들 무관들부터 도망갔다잖아요. 다. 왜? 저 왕 저거 그 인간 안 된다. 있어봤자 나 배도 못 보고 같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거든요. 가가지고 명나라로 가서 나 좀 받아달라고 명나라에다가 그렇게 가서 빌었잖아요. 근데 명나라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도 빨리 선조가 북상을 하니까 일본군을 끌고 올라오는 줄 알았대요. 일본군 선봉대장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귀부 요청을 안 받아준 거죠. 망명을. 뭐 그럴 정도로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받아주기는 하겠는데 그러면은 여기 명나라 수도에 와서는 못 살고 그 거란족이 사는 그 여진족에 그 폐 광가가 있는데 거기에 100명 한도로 수행원도 100명 거기 가서 살래 하니까 선조가 아이고 그러면은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낫겠네요. 거기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 민주당 돌아가는 사정이 꼭 그때 그짝 같습니다. 그때 그짝이에요 지금. 당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모두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나설 길 바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뭐 지방선거는 아예 내팽개치고 거기에 지금 사실은 다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콩밭에 가 있다고. 그때 당권을 잡아야 2024년 금방 이 총선 있고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586 세력들은 도살을 당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박지원이가 이재명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니까 거기에 아예 처음부터 입을 봉해버려야 한다. 그렇죠. 뭐 미싱으로 이렇게 박을 수는 없지만 일단 입을 봉해하는 게 제일이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이겠죠. 지금 이재명은 뭐 이번에 국회의원 되고 8월에 당 대표 하면은 김정은처럼 마스크 2개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탄복 2개 입으니까 나 감옥 갈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데 국민들이 개항 주민들이 오히려 그걸 더 괘씸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국민들의 수준은 자꾸 높아지는데 이재명은 작은 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민주당이 점점 이 나라고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